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형살의 심층 구조입니다. 카르마적 왜곡을 넘어 의식의 진화 동력으로 각성 코드로서의 형살을 조명하고 에너지 알고리즘 해체와 의식 전환의 실전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책은 피크닉 신 영어와 로즈 임지혜 님이 공동 집필했으며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서문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형살 그 오해의 역사를 넘어입니다. 형살은 사주명리학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온 신살 중 하나입니다. 형이라는 글자 자체가 지니는 무게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곤 했죠.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형살의 본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십 년간의 사주 연구와 상담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형살이 정해진 불행의 코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살은 강한 에너지가 적절한 통로를 찾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마찰이며 동시에 의식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병궁 시대의 역술 철학은 운명을 고정된 설계도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식 수준에 따라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존재이며 카르마는 벌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형살 역시 이 원칙 위에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형살을 전통적인 흉살 관점에서 해방시켜 에너지 역학, 의식구조, 구바디 시스템 다중자아 이론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재구성합니다. 형살이 던지는 질문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각성의 동력이 됩니다. 이 책이 형살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를 통해 오늘 다룰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문에서는 형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 역사를 조망합니다. 이어서 제1장에서는 형살의 본질, 즉 끊어지는 힘이 아니라 비틀리는 힘이라는 개념을 탐구하며 춤과 형의 작동 방식 차이와 형살의 3단 프로세스를 분석합니다. 제2장에서는 사명사를 에너지 루프의 과부하로 보고 인사신 사명과 축술미 사명의 에너지 구조 및 의식 해석을 다룹니다. 제3장에서는 상형과 자형을 관계와 자기 자신의 거울로 해석하며 자묘형과 자형의 작동 구조를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제4장은 형살과 상극의 간법에 대해 음양구조와 상극의 방향, 그리고 특수형살 조합을 분석합니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형살이 직업 코드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리고 형살 유형별 직업 적성을 분석합니다. 제6장에서는 구바디 관점에서 형살을 해석하여 형살의 하강 경로, 작업 지점, 그리고 구바디 각 층위와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제7장은 형살과 다중자아 구조를 다루며 4가지 자아와 형살의 관계, 그리고 사명살과 자아 충돌의 대응 구조를 탐색합니다. 제8장은 형살의 역전, 즉 수행과 전환의 실전 구조를 제시하며 전환의 3단계 원리와 사명살별 전환 실전, 형살과 의식 수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형살의 궁극적 재정의를 통해 파괴 코드인가, 각성 코드인가를 묻고 형살이 설계된 스승임을 강조합니다. 제10장에서는 수행으로의 귀결, 형살이 던지는 질문에 답하며 형살의 궁극적 의미와 보병궁 시대의 의식 전환을 논합니다. 끝으로 부록에서는 형살 원전 해설과 실전 적용 가이드, 자가 진단,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일상 수행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록에서는 인사신, 축술미 사명 자가 진단, 자묘형, 자형자가 진단 등 실질적인 자기 진단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형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일상 수행법으로 한 템포 느리게 수행, 하루 한 문장 쓰기 수행, 거울 대화 수행, 관찰자 호흡 수행 등을 제시합니다. 이 외에도 형살 해석의 윤리 원칙, 형살 통합 도표, 대운과 세운의 관계, 그리고 형살 해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형살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제1장 형살의 본질 끊어지는 힘이 아니라 비틀리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형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대개 사고, 질병, 관제와 같은 현상적 결과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살의 본질은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 내부에서 비틀리고 어긋나는 구조적 임계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회로에 과부하가 걸려 스파크가 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스파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부하를 일으킨 구조가 문제인 것이죠. 이 책에서는 형살을 단순한 흉살이 아닌 인간의 다중자아와 에너지체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각성 알고리즘으로 재정의하고 그 심층 구조를 분석합니다. 형살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이해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1-1에서는 춤과 형의 작동 방식 차이를 설명합니다. 에너지 역학 관점에서 춤과 형은 그 작동 방식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과 충을 혼동하거나 형을 충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지만 이는 구조적 오류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충은 외부 정면 충돌로 가시적이고 측발적인 반면 형은 내부 비틀림으로 자맹적이고 누적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충은 깨지거나 흩어지지만 형은 꼬이고 뒤틀리며 변질됩니다. 즉 충이 외부에서 날아온 돌에 맞는 것이라면 형은 자기 안에서 쌓인 독소가 장기를 서서히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살은 외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3단계의 내적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의식의 왜곡이 시작되고 다음으로 관계의 변질이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현실의 임계점에 도달하여 물리적 사건으로 발현됩니다. 이 3단계를 인식하는 것이 형살 예방의 핵심입니다. 형살은 사건보다 먼저 의식의 비틀림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고나 질병은 이미 오랫동안 내부에서 진행된 왜곡의 최종 결과물일 뿐입니다. 진짜 형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1. 형살의 3단 프로세스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형살은 한 번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음 3단계를 거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형살의 예방적 해석이 가능해지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에너지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왜곡 단계 씨앗입니다. 감정, 생각, 욕망이 비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사건은 없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에너지의 방향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불안감, 이유 없는 초조함, 작은 일에 대한 과민 반응 등이 2단계의 신호입니다. 2단계에서 자각이 이루어지면 형살은 사건으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마치 암이 연기에서 발견되면 완치할 수 있는 것처럼 형살도 왜곡 단계에서 인식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단계의 미세한 신호를 무시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돌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누적 단계, 뿌리입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비슷한 갈등이 되풀이되고 신체에서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아프며 습관적으로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네라는 감각, 왜 나한테라는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폭발 단계, 열매입니다. 사고, 질병, 관계 단절, 직업 상실 등의 형태로 물리적 현실에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2단계에서야 비로소 형사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환 작업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폭발 단계에서의 개입은 이미 후속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사건이 형태만 바꿔 반복됩니다. 사람은 대부분 폭발 단계에서만 형사를 보지만 실제 전환 작업은 왜곡과 누적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형살의 진짜 수행은 사건이 터진 후가 아니라 왜곡을 감지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것이 의식적 역술과 무의식적 숙명론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1-3 형살은 왜 에너지가 강한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많은 해석이 형살을 문제로 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형살은 강한 에너지가 서로 맞물리며 정상 경로로 흐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약한 에너지는 마찰 없이 흘러가지만 강한 에너지만이 충돌합니다. 물이 약하게 흐르면 바위를 그냥 돌아가지만 급류가 되면 바위를 깎아내죠. 따라서 형살이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 문제라는 뜻입니다. 사주에 형살이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뜨겁고 날카로운 에너지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강한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의식의 그릇과 현실의 통로를 찾는 것이 형살 수행의 본질입니다. 이제 제2장 사명살 에너지 루프의 과부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 인사신 사명은 미래 과잉과 조급함의 카르마를 나타냅니다. 에너지 구조를 분석해보면 지지인은 오행목으로 시작의 추진력과 발동을 의미하며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의식 상태를 가집니다. 산은 오행 화로 확산의 과열과 긴장을 나타내며 참지 못함 급박함의 의식 상태를, 신은 오행금으로 절단의 판단과 냉혹을 의미하며 끊어버림 급결정의 의식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사신 사명은 시간 왜곡의 구조로 해석됩니다. 인사신 사명의 가장 깊은 의미는 시간 감각의 왜곡입니다. 미래를 현재로 당기고 결과를 과정보다 앞세우며 도착지만 보고 경로를 무시합니다. 이것이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로 직행하려는 의지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작동하면 기다림이 불가능해지고 관계가 급속히 붕괴하며 몸의 신경계가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각하면 같은 에너지가 탁월한 집중력과 전략적 속도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인사신 사명은 미래의 결과를 당기려는 의지가 현재의 과정을 소멸시키는 구조입니다. 핵심 질문은 나는 왜 기다리지 못하는가? 나는 왜 중간 과정을 건너뛰려 하는가? 입니다. 다음으로 2- 축술미 사명은 과거 과잉과 정체의 카르마를 나타냅니다. 축술미는 토의 충돌로 본질적으로 태적과 부패의 문제입니다.
인사신이 미래를 당기는 구조라면 축술미는 정반대로 과거를 붙잡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멈춘 곳에서 에너지가 썩어갑니다. 에너지 구조를 분석해보면 축, 술, 미 모두 오행토입니다. 축은 동결된 저장과 밀봉 감정을 삼키고 쌓는 의식 상태를, 술은 건조한 폐쇄와 차단, 표현을 억제하고 닫는 의식 상태를, 미는 변질된 전환과 발효, 기억이 고착되어 변하는 의식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셋은 모두 토인데 서로 충돌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결과는 쌓인 감정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쌓고 표현하지 않고 결국 내부에서 폭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배은망덕과 은혜를 원수로 돌리는 현상의 에너지 구조입니다. 축일생이 미술을 만나면 위경련, 약물 쇼크, 가스 중독, 피부병, 성병 등이 보고되는데, 이것은 밖으로 분출되지 못한 억압된 에너지가 내부 장기를 공격하는 자기 파괴적 신호입니다. 토가 지배하는 위장과 피부에 문제가 집중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축술미 사명의 가장 깊은 의미는 과거에 멈춘 시간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집착이 지배하며 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지나간 관계, 지나간 감정, 지나간 상처를 현재로 끌고 와서 현재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죠. 축술미 사명은 과거의 감정을 현재에 고착시켜 미래의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구조입니다. 핵심 질문은 나는 무엇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왜 내려놓지 못하는가? 입니다. 2-3에서는 인사신과 축술미의 대칭 구조를 설명합니다. 두 사명사를 나란히 놓으면 완벽한 거울 대칭이 드러나는데, 이 대칭을 이해하면 사명살의 본질이 시간 왜곡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처럼 인사신은 미래를 당기고 조급함과 초조함, 밖으로의 폭발과 분산을 특징으로 하며 신경계 가부화와 외상, 급속 붕괴, 미래 과잉을 가져옵니다. 반면 축술미는 과거를 붙잡고 집착과 미련, 안으로의 부패와 침전을 특징으로 하며 위장, 피부, 내장 질환, 은혜가 원수가 되는 관계 양상, 과거 과잉을 가져옵니다. 두 사명살의 공통점은 단 하나, 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명살 모두 현재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형살 수행의 핵심은 바로 이 지금 여기로의 귀환입니다. 제3장 상형과 자형관계와 자기 자신의 거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1 자묘형은 소통의 오염을 의미합니다. 자와 묘가 서로 형하는 구조로 전통적으로 형액, 관제, 불화, 쟁투, 반목, 수술, 상신, 사고 등으로 해석됩니다. 자가 묘를 형하든 묘가 자를 형하든 동일한 구조가 작동합니다. 에너지 구조를 보면 자는 오행수로 무의식, 감정, 본능을 관장하며 느끼는 것, 즉 내면의 진실에 해당합니다. 묘는 오행목으로 의식, 표현, 성장을 관장하며 말하는 것, 즉 외면의 표출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자라는 무의식적 본능과 묘라는 의식적 표현이 어긋나는 구조입니다.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반목과 왜곡이 발생합니다. 감정은 어인데 표현은 비로 나가는 것이죠. 본인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비뇨기 질환이나 성적 문제, 방광염, 성병 등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생명에너지의 근원적인 소통 통로가 막혔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수와 목은 본래 상생관계인데, 이 상생이 형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본래 통해야 할 것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자묘형의 핵심은 자기 진실을 말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투사 구조가 문제입니다. 상대는 거울인 것이죠. 핵심 질문은 나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나는 왜 솔직하지 못한가? 입니다. 3- 자형은 반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진, 오, 유, 해는 자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외부의 가해자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특정 에너지를 과도하게 반복 실행함으로써 스스로를 옥죄는 자기 복제적 루프입니다. 전통적으로 은행구설, 세도와 연관되며 여명의 경우 고독, 불화, 유산, 산액 등이 보고됩니다. 자형은 운이 아니라 반복 프로그램입니다. 각 자형의 작동 구조를 보면 진진은 토와 수의 범람 과잉으로 감정 과잉과 혼란 반복을 일으키며 방향 상실과 혼돈의 의식 상태를 가집니다. 오호는 화 과잉으로 분노와 열정의 자멸을 일으키며 과도한 열정과 소진의 의식 상태를, 유유는 금 과잉으로 비판, 결벽, 경직 반복을 일으키며 완벽주의와 자기 학대의 의식 상태를, 해는 수 과잉으로 감정 침잠과 우울 반복을 일으키며 우울과 자기 고립의 의식 상태를 가집니다. 자형은 병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같은 에너지가 과잉 반복되는 것이죠. 외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충돌하는 구조이며 이것은 내가 나를 계속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자형의 가장 깊은 의미는 자기 동일성의 분열이며 같은 자아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진호유의 구조는 빠른 전개 구조를 가집니다.
사주의 진호유예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면 기흉화복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전개됩니다. 전통적으로 관제 사망이나 자해와 관련되는 극단적 구조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입니다. 선택이 즉시 결과로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의식의 정밀한 운용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 요구됩니다. 역으로 의식이 정렬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성취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자형은 가장 깊은 형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외부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적은 오직 나 자신인 것이죠. 나는 어떤 감정을 반복하는가? 나는 어떤 패턴을 멈추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자형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제4장 형살과 상극의 간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다실, 음양구조와 형살의 결합을 보면 사주 전체가 양간지인 경우와 음간지인 경우에 따라 형살의 방향과 영향 대상이 달라집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전체 양간지 사주에 지형, 간충이 있으면 형살은 외부로 끌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주로 모친 인연 단절과 관련됩니다. 이는 양의 외양적 에너지 원리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체 음간지 사주에 지형, 간충이 있으면 형살은 내부에서 소멸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붙인 인연 밖과 관련됩니다. 이는 음의 내양적 에너지 원리 때문입니다. 사다시 상극의 방향과 형살입니다. 먼저 하극상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극상의 구조는 가정 불화가 불리하고 사회나 직장에서도 하극상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아래에서 위를 뒤집는 에너지이므로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상극하의 구조입니다. 경인일에 병신월과 같이 상이하를 극하면 가정과 주위에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위에서 아래를 누르는 에너지이므로 억압과 불만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3이 극의 극단 구조입니다. 세 개의 간지가 동시에 한 방향을 극하는 구조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삼상이가 하를 극하는 구조는 관제 발생을, 하삼이가 상을 극하는 구조는 일평생 도적, 난 배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3 특수 형살 조합과 해석입니다. 생시에 쌓인 형은 생시에 사가 인을 형하면 자손 중에 열병이나 장질부사, 화상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시주에서 과열되며 이것이 후세대의 건강 코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신형의 이중성은 합과 형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화합 후에 싸우고 싸우다가 다시 화합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선지에 피난사라 하여 미리 알고 피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관계의 밀당이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진일 경진시생입니다. 경진일 경진시생은 음식점에 인연이 있으며 자식에게 흉하다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진진 자형과 경금의 이중 압력이 결합한 특수구조로 자형의 반복 루프가 경금의 날카로운 절단력과 결합하여 특정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형살과 상극의 결합은 단순한 기륭을 넘어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를 보여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가, 아래에서 위로 뒤집는가, 이 방향이 삶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제5장 형살과 직업 코드 문제를 다루는 강력한 도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살을 가진 명조가 관사론을 만나 권력계나 의학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형살은 문제를 다루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형살 에너지가 어떻게 직업적 능력으로 전환되는지를 분석합니다. 5-1 형살이 직업으로 전환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살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자기 내면의 거대한 긴장과 충돌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이 경험이 축적되면 타인의 고통과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기관리 알고리즘이 선천적으로 탑재됩니다. 일반인이 위기 상황에서 패닉에 빠질 때 형살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명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내부에서 수없이 겪어본 긴장의 구조를 외부 상황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살은 일종의 내면 전투 훈련인 셈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직업 영역에 따라 형살의 전환 방식과 에너지 활용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법, 권력, 행정 분야에서는 사회적 형살을 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통해 갈등과 범죄의 구조를 해석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의료, 수술, 응급 분야에서는 육체적 형살을 칼로 치유하며 질병과 손상의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전환합니다. 형살 에너지는 내부 충돌 경험, 위기 경험, 긴장 속 판단 경험이라는 3중 훈련을 거친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직업적 통로를 만나면 탁월한 전문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형살을 가진 사람이 평범한 사무직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 강한 에너지를 수용할 통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5- 형살 유형별 직업 척성 분석입니다.
첫째, 인사신 사명의 직업 코드입니다. 인사신의 에너지는 속도와 판단입니다. 이 에너지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면 사고와 충동으로 나타나지만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이 됩니다. 응급의학, 외과 수술, 군사 전략, 위기관리 컨설팅, 언론의 속보 현장, 소방, 구급 업무 등이 인사신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대표적 직업 통로입니다. 인사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정적인 업무 환경에 오래 놓이면 에너지가 출구를 찾지 못해 내부에서 가열됩니다. 이것이 원인 모를 불안, 충동적 이직, 관계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해결책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강도의 업무를 찾는 것입니다. 둘째, 축술미 사명의 직업 코드입니다. 축술미의 에너지는 축적과 숙성입니다. 이 에너지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면 감정 퇴적과 관계 부패로 나타나지만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심층 연구와 장기 프로젝트에서 빛을 발합니다. 고고학, 역사 연구, 심층 상담, 발효, 양조산업, 토목, 건축, 부동산 등 시간의 축적이 가치를 만드는 분야가 축술미 에너지와 공명합니다. 축술미를 가진 사람이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환경에 놓이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에너지는 빠른 결과가 아니라 깊은 숙성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축술미 에너지는 오히려 내부로 향하여 위장 질환이나 피부 문제를 일으킵니다. 셋째, 자영의 직업 코드입니다. 자영의 에너지는 자기 반복과 심화입니다.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면 자기 파괴적 루프가 되지만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같은 것을 끊임없이 파고드는 장인의 에너지가 됩니다. 수행자, 명상 지도자, 장기 숙련을 요하는 예술도회, 서예, 악기 연주, 프로그래밍, 수학 연구 등 반복을 통한 심화가 핵심인 분야에서 자영 에너지는 탁월한 집중력으로 전환됩니다. 형살은 에너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강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강한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직업적 통로를 찾으면 형살은 탁월한 직업 능력으로 전환됩니다. 형살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다루는 직업에서 빛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제6장 구바디 관점에서의 형살 해석입니다. 6-1 형살의 하강 경로는 형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포절체원 인체의 카르마 패턴이 멘탈체의 신념 구조를 왜곡하고 이것이 아스트럴체의 감정을 폭발시키며 최종적으로 에테르체와 육체에서 물리적 사건으로 발현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형살은 코절체에서 육체까지 구바디의 각 에너지체에서 다르게 작동하고 현상으로 나타나며 작업 방향도 각기 다릅니다. 6- 형살의 진짜 작업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 수준에서 형살을 경험하고 육체 수준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사고가 나면 치료하고 병이 오면 약을 먹죠. 그러나 이것은 최종 발현에 대한 후속 조치일 뿐이며 근본적 전환이 아닙니다. 형살의 진짜 작업 지점은 코절체원 인체와 멘탈체 사고체입니다. 반복되는 카르마 패턴을 인식하고 왜곡된 신념 체계를 교정하는 것이 형살 전환의 핵심입니다. 코절체 수준에서 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가를 묻고 멘탈체 수준에서 어떤 신념이 이 반복을 유지시키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형살은 해석되지 않은 경험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전 경험이 정리되지 못하고 압축된 상태, 그것이 코절체 수준에서의 형살이며 이것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비슷한 사건의 반복, 이유 없이 강한 반응, 과잉 해석 등으로 나타납니다. 즉 형살은 아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며 코절체 패턴이 아래로 내려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진짜 작업은 원인체와 사고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6-3 형살과 구바디 각 층위의 구체적 연결입니다. 코절체는 형살의 근원 코드입니다. 여기에 저장된 카르마 패턴은 왜 같은 유형의 사건이 생을 넘어 반복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코절체 수준에서의 형살은 의식적 접근으로만 해소할 수 있으며 약물이나 물리적 치료로는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형살을 선천적 구조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절체의 패턴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천적이라는 말이 변경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코절체의 패턴은 의식의 각성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해석이란 패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이 담고 있는 정보를 읽고 활용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벌이 아니라 정보이므로 정보를 읽는 순간 카르마의 강제력은 약화되고 선택의 여지가 열립니다. 멘탈체는 형살의 방향 설정 층위입니다. 나는 불행하다. 세상은 위험하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와 같은 왜곡된 신념이 여기에 자리 잡으면 코절체에서 내려온 형살 에너지가 반드시 파괴적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에너지는 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 신념으로 재구성되면 형살 에너지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주 상담에서 형살의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이 멘탈체입니다. 상담자가 형살에 대한 새로운 해석 프레임을 제공하면 질문자의 멘탈체에 새로운 신념 구조가 심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해석이 곧 치유인 이유입니다. 아스트럴체는 형살의 체감 영역입니다. 이유 없는 분노, 설명할 수 없는 공포, 갑작스러운 우울감 등 이 모든 것이 아스트럴체에서의 형살 작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살을 감정 문제로 경험하는 이유는 아스트럴체가 일상적 의식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에너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려고 감정에 직접 개입하면 임시적 완화는 가능하지만 근본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역추적하여 멘탈체의 신념과 코절체의 패턴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감정 관리와 형살 전환의 차이입니다. 형살은 카르마의 압축 데이터입니다. 이전 경험이 정리되지 못하고 압축된 채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축을 해제하는 것이 형살 전환의 본질이며 그 해제는 코절체의 인식과 멘탈체의 재구성에서 시작됩니다. 제7장 형살과 다중자아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1 4가지 자아와 형살의 관계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자아 유형은 현재 자아, 상처 자아, 이상 자아, 상위 자아로 나뉩니다. 현재 자아는 현실 선택과 일상 운용을 담당하며 불안과 초조함을, 상처 자아는 과거 고통과 방어 기제를 담당하며 공포와 회피를, 이상 자아는 기대와 집착, 환상을 담당하며 분노와 좌절을, 상위 자아는 균형, 통합, 관조를 담당하며 평정과 자비의 주요 감정을 가집니다. 형살이 강할수록 이 자아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아는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상처 자아는 과거에 고착되어 있으며 이상 자아는 비현실적 기대에 매달립니다. 상위 자아만이 이 모든 것을 조율할 수 있으나 형살의 강한 에너지 속에서 상위 자아의 목소리는 쉽게 묻힙니다. 형살 수행의 본질은 상위 자아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다른 세 자아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자아의 관조적 시야를 확장하여 나머지 자아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이죠. 7-2 사명살과 자아 충돌의 대응 구조입니다. 먼저 인사신 사명에서의 자아 충돌입니다. 현재 자아가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느끼고 상처 자아가 멈추면 무너진다고 반응합니다. 이 두 자아의 공명이 과속을 만들고 과속이 붕괴를 만듭니다. 이상 자아는 빨리 도달해야 한다는 환상을 부추기며 세 자아가 모두 같은 방향 속도로 달리면서 브레이크가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축술 및 사명에서의 자아 충돌입니다. 상처 자아가 과거의 감정을 놓지 못하고 이상 자아가 이렇게 되어야 했다는 환상에 매달립니다. 현재 자아는 이 두 자아 사이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과거와 환상 사이에 끼어 현재를 살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영에서의 자아 충돌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습니다. 같은 자아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구조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파괴, 자기 반복 이것은 내 안의 여러 자아가 서로 싸운다는 상태입니다. 자기 동일성의 분열이 일어나며 이것이 자영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형살은 운이 아니라 자아 구조의 문제입니다. 같은 형살도 자아들이 협력하면 통합이 되고 자아들이 충돌하면 파괴가 됩니다. 형살 수행의 본질은 자아 통합입니다. 제8장 형살의 역전 수행과 전환의 실전 구조입니다. 8-1 전환의 3단계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단계는 관찰입니다. 패턴을 보는 것이죠. 둘째, 2단계는 분리입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3단계는 재선택입니다. 같은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것입니다. 8-2 사명살별 전환 실전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각 형살 유형별 원래 작동 방식과 전환 방향 그리고 전환된 능력이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신은 조급함과 가속, 충동으로 작동하지만 집중력과 전략적 속도로 전환하면 기획력, 추진력, 위기관리 능력이 됩니다. 축술미는 집착과 축적, 부패로 작동하지만 깊이와 숙성, 인내로 전환하면 심층 연구와 장기 프로젝트 능력이 됩니다. 자묘형은 소통, 왜곡과 은폐로 작동하지만 진실된 표현과 자기 고백으로 전환하면 소통 능력과 치유적 대화 능력이 됩니다. 자형은 자기 반복, 루프, 자해로 작동하지만 수행, 명상, 자기 관찰로 전환하면 수행력, 자기 이해, 통찰 능력이 됩니다. 이 세 단계가 이루어지면 형살은 사고에서 통찰로, 병에서 감각으로, 갈등에서 이해로, 반복에서 수행으로 변합니다. 8-3 형살과 의식 수준의 관계입니다. 같은 형살도 의식 수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것이 형살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식 수준이 운명의 작동 방식을 결정합니다. 보시는 표처럼 같은 인사신도 무의식 수준에서는 로상행액, 사고, 신경계 붕괴로 발현되지만 의식 수준에서는 전략가, 기획자, 위기관리 전문가로 발현됩니다. 형살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고통으로 작동하고 의식이 깨어나면 힘으로 작동한다. 같은 인사신도 누군가는 사고로 살고 누군가는 전략가로 삽니다. 같은 자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자영도 누군가는 병으로 살고 누군가는 수행자로 사는 것입니다. 의식의 수준에 따라 형살이 발현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제9장 형살의 궁극적 재정의 파괴 코드인가, 각성 코드인가입니다. 9-1 형살의 통합적 재정의를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사명은 환경에서 충돌하며 시간 왜곡 구조를 가집니다. 이를 현재로의 귀환으로 전환할 때 존재의 근거라는 궁극적 가치를 얻습니다. 상형은 관계에서 충돌하며 소통 오용 구조를 가집니다. 이를 진실된 표현으로 전환할 때 관계의 정화라는 가치를 얻습니다. 자형은 자기 동일성 분열을 일으키며 이를 자아 통합으로 전환할 때 존재의 완성이라는 가치를 얻습니다. 9-2 형살은 설계된 스승입니다. 형살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무엇을 견디지 못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설계된 가장 강력한 스승입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들을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그것이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제10장 수행으로의 귀결 형살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10-1 형살이 던지는 핵심 질문을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각 형살 유형별 핵심 질문을 살펴보면 인사신 사명은 나는 왜 기다리지 못하는가? 나는 왜 중간 과정을 건너뛰려 하는가? 를 묻습니다. 축술미 사명은 나는 무엇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왜 내려놓지 못하는가? 를 묻습니다. 자매형은 나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나는 왜 솔직하지 못한가? 를 묻습니다. 자영진지는 나는 왜 같은 혼란을 반복하는가? 방향을 찾았는가? 를 자영호는 나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가? 그 열기를 어디로 쓸 것인가? 를 자영유는 나는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가? 그 날카로움을 어디에 쓸 것인가? 를 자영애는 나는 무엇에 잠겨 있는가? 그 깊이를 어디에 쓸 것인가? 를 묻습니다. 이 모든 질문을 통합하면 나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10-3가지 근본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어디에서 과속하고 있는가? 이는 인사신의 질문입니다. 결과를 서두르고 과정을 무시하고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묻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한번 멈추는 것이 수행입니다. 둘째, 나는 무엇을 억압하고 있는가? 이는 축술미의 질문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 내려놓지 못한 과거, 인정하지 못한 진실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꺼내어 직면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셋째,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는 자영의 질문입니다. 같은 감정, 같은 관계 패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반복을 인식하고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10-3 형살과 보병궁 시대의 의식 전환입니다. 물병자리 시대 보병궁 시대로의 전환은 단순한 점성학적 시대 변화가 아니라 인류 의식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쌍어궁 시대가 외부 권위에 대한 복종과 구원의 시대였다면 보병궁 시대는 자기 자신의 의식으로 깨어나는 시대입니다. 이 전환의 맥락에서 형살의 의미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쌍어궁 시대의 형살 해석은 정해진 불행을 피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부적을 쓰고 방위를 피하고 시기를 가리는 것이 형살 대응의 주된 방식이었죠. 그러나 보병궁 시대의 형살 해석은 에너지의 구조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외부에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의식의 정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살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살의 에너지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되 그 분석의 목적이 사건 예방이 아니라 의식 성장에 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의식의 부산물입니다. 의식이 정렬되면 사건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보병궁 시대의 역술의 핵심 원리입니다. 10-4 최종 결론 선택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형살은 불행의 코드가 아닙니다. 형살은 균형이 깨진 에너지의 반응이며 동시에 의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파괴가 되고 의식이 성장하면 능력이 되는 양면적 구조입니다. 충돌을 사건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인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 차이가 같은 형살을 사고로 만들기도 하고 깨달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살의 최종 정의는 이것입니다.
형살은 파괴 코드가 아니라 각성 코드입니다. 이제 선택만 남습니다. 이 코드를 계속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해석하고 전환할 것인가?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이 뒤틀린 에너지를 사고로 소모할 것인가 아니면 존재의 도약으로 전환할 것인가? 선택권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강연을 마칩니다. 이 내용은 피크닉 신 영어 작가님과 로즈 임지의 작가님의 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록에서는 형살 원전 해설과 실전 적용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부록 1에서는 형살 원전 텍스트 해설을 다룹니다. 아래에 수록된 원전 텍스트는 전통 사주명리학에서 형살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핵심 구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구절에 대해 현대적 의식 해석을 병기하여 전통적 지혜와 보병궁 시대의 해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삼형살 원전 해설입니다. 삼형살은 인사신과 축술미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원전에서는 인사사신 신인을 인사신 사명으로 축술술미 미축을 축술미 사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명은 각각 역마지살 구조와 토충 구조로 작동합니다. 인사신 사명에서 역마지살이 되니 로상 횡액 수족부상이라는 원전 구절은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급속히 질주하다가 충돌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로상은 문자 그대로 길 위이지만 의식 해석에서는 삶의 경로 위에서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수족부상은 행동과 이동의 영역에서 에너지가 과부하 상태에 이른 것을 나타냅니다. 원전에서 인일생이 봉사신이면 약물 쇼크, 가스 중독, 인생 비관, 자살 부상 염세 비관이라 한 것은 매우 극단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해진 운명으로 읽으면 오류입니다. 이것은 인이라는 시작의 에너지가 사신의 과열다 시절단 루프에 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한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있으면 이 시나리오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축술미 사명에서 은혜를 원수로 배운 망덕이라는 원전 구절은 억압된 토의 감정이 부패하여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축일생 미술이면 위경련 약물 쇼크 가스 중독 피부병 성병은 모두 토가 지배하는 신체 영역이장 피부가 관련된 증상들입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내부 장기를 공격하는 자기 파괴적 구조의 물리적 발현입니다. 다음으로 상형과 자형 원전 해설입니다. 원전에서 자매형에 대해 형액, 관제, 불화, 쟁투, 반목, 수술, 상신, 사고라, 나열한 것은 자와 묘의 소통 왜곡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현상적 결과를 포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자형에 대해 원전은 은행구설, 세도와 연관시키고 여명의 경우 고독, 불화, 유산, 산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형이 외부의 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은밀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진호유해가 사주구전이면 기흉화복이 빠르고 관제사망자해라는 원전 구절은 매우 심각한 경고로 보이지만 이것은 네 가지 자형 에너지가 모두 동시에 작동하면 변화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진다는 구조적 설명입니다. 의식의 정밀한 운용이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부록 이는 형살 자기 진단 가이드입니다. 아래의 질문들은 자신의 형살 구조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자가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머물면서 자기 내면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사신 사명자가 진단입니다. 나는 결과를 보기 전에 과정을 견디는 것이 어려운가? 기다리는 동안 불안하거나 초조한 감각이 강한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열정적이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가? 이동이나 변화가 자꾸 한 곳에 오래 머물기 어려운가? 사람 관계를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끊는 패턴이 있는가? 만약 위의 질문 중 3개 이상의 그렇다고 느낀다면 인사신 사명의 에너지가 현재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행의 방향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속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축술미 사명자가 진단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를 자주 떠올리는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는 감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속으로 삼키는 편인가? 소화기 계통이장이나 피부에 만성적 문제가 있는가? 관계에서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한가? 위의 질문 중 3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축술미 사명의 억압 구조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행의 방향은 잊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느끼고 표현한 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매형 자가 진단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가? 관계에서 오해가 자주 발생하고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라는 말을 자주 하는가?
성적인 영역에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가?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서 반목이 반복되는가? 해당 사항이 많다면 자매형의 소통 왜곡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행 방향은 더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진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자가 진단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자각이 있는가? 자기 비판이 습관적이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는가? 특정 감정, 분노, 우울, 불안, 완벽주의 만성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는 생각이 자주 떠오르는가? 이것이 자영의 자기 복제적 루프입니다. 수행의 방향은 자기 비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는 자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비판 자체를 비판하면 루프가 강화되지만 비판을 관찰하면 루프가 약화됩니다. 부록 3은 형살 에너지 전환 일상 수행법입니다. 형살 전환은 특별한 수련이나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매 순간이 수행의 장입니다. 아래의 형살 유형별 일상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인사시는 한 템포 느리게 수행합니다. 하루에 3번 의식적으로 한 템포 느리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한 숟갈을 더 천천히 씻고 문을 열 때 1초를 멈추고 엽니다. 답장을 보내기 전에 5분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선택하는 연습입니다. 자동 반응에서 의식적 선택으로 전환하는 훈련이며 이 작은 지연이 인사신의 가속 루프를 깨뜨리는 스위치입니다. 축술미는 하루 한 문장 쓰기 수행을 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그날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한 문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에 대해를 느꼈다. 이것은 일기가 아닙니다. 억압된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밖으로 꺼내는 의식입니다. 감정을 쓰는 것만으로도 토의 퇴적 구조가 조금씩 해소됩니다. 자묘형은 거울 대화 수행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거울 앞에 앉아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두려운 것은,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자묘형의 핵심 문제인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의 불일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수행입니다. 자영은 관찰자 호흡 수행을 합니다. 반복적 감정이 떠오를 때 호흡을 3번 의식합니다. 들숨에 지금 날숨에 여기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자영의 자동 루프를 중단시키는 최소한의 개입입니다. 반복적 감정을 내 감정이 아니라 지나가는 에너지로 인식하는 연습입니다. 부록 사는 형살 해석의 윤리 원칙입니다. 형사를 해석하거나 상담할 때 다음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 지침이 아니라 해석의 정확성과 효과를 보장하는 구조적 원칙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단정 금지, 의존 배제, 공포 조작 금지, 선택권 보장과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질문자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유발하거나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고 의식을 위축 마비시키며 해석이 새로운 카르마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기 존중의 원칙입니다. 말의 시기와 침묵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정보의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역술가는 답을 내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질문자의 의식이 스스로 정렬되도록 돕는 거울입니다. 보병궁 시대의 오컬트는 사람을 묶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깨어나게 하는 언어여야 합니다. 부록 5는 형살 통합 도표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형살의 전체 구조를 하나의 통합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도표는 형살 해석과 상담의 현장에서 즉시 참조할 수 있는 실전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각 형살 유형별 에너지 핵심 시간 구조, 신체 반응, 의식과제, 전환 능력이 한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록 6은 형살과 대운세운의 관계입니다. 형살은 사주 원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운과 세운에서 형살이 형성되거나 원국의 형살이 자극받을 때 형살의 에너지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원국에 인과사가 있는 사람이 신운을 만나면 인사신 사명이 완성됩니다. 이때 사명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활성화되므로 해당 대운이나 세운 기간에 사명의 특징적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행이 온다가 아니라 특정 에너지 패턴이 활성화되는 시기로 읽어야 합니다. 대운에서 형살이 작동하는 시기는 오히려 형살 전환의 최적기이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면 가장 강력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같은 에너지의 양면인 것이죠. 세운에서 형살이 촉발되는 해에는 단기적으로 강렬한 사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년 내에 수렴되는 에너지이므로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대응하면 오히려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형살의 세운은 피해야 할 해가 아니라 가장 강렬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록 7 형살 해석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형사를 해석할 때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형살의 종류, 원국 내 위치, 음향 구조, 상극 방향, 대운과 세운 확인, 구바디 층위, 자악, 구조 그리고 전환 방향 설정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살 해석의 궁극적 목적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입니다. 해석이 질문자를 더 자유롭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 해석은 아무리 정확해도 실패한 해석입니다. 역술가의 최고 경지는 질문자가 스스로 자기 운명의 구조를 인식하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